자, 간첩 이름이 활동가인가 봐요, 여러분. 지금 뭐 한국일보라든가 또는 뭐 한겨레, 뭐 경향 이런 데는 뭐라고 꼭 얘기를 하냐면 간첩 혐의를 받는 무슨 활동가들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조중동 같은 데서도 간첩 혐의를 받는 뭐 이렇게 하면서 활동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무슨 활동가입니까, 여러분? 간첩이에요. 그래서 속 시원하게 뭐 세계일보라든가 또 몇몇 신문에서는 아예 이 청주 간첩단 사건이라고 합니다. 저도 청주 간첩단 사건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근데 활동가 간첩 이게 말이 됩니까? 홍길동이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른다고 그렇게 울먹였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이 간첩을 활동가라고 불러야 되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청주 간첩단 사건이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유승민 의원이 얘기한 대로 아니 이게 도대체 청주에만 간첩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전국 도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주에서 드러났을 뿐이지 전국적인 그 인프라가 간첩 인프라가 깔려 있다. 뭐 청주 간첩단, 전주 간첩단, 광주 간첩단, 대구 간첩단, 부산 간첩단, 물론 서울 간첩단, 제주, 뭐 전국 팔도 간첩단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 이름에 붙인 게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예요. 그러면 자주통일이라는 말이 있는 이 단체는 다 간첩단이라고 봐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아요. 자주통일을 한다는 일념 아래 김정은이 같은 이 정말 한반도의 백정한테 혈서를 쓰고 뭐 원수님의 전사라는 동 이게 제정신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근데 이 가운데에서 이 사람들이 했던 활동 중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이제까지 국가보안법 4조의 간첩 혐의 뭐 이런 거는 자기네들이 대한민국의 사정을 뭐 보고를 한다든지 특정한 인물을 포섭을 한다든지 뭐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간첩 고유의 일이었어요. 간첩들이 하는 일. 그런데 이번에 나온 간첩들이 한 일은 매우 특이합니다. 자, 어떤 거냐? 스텔스기 들여오는 거 반대하는 운동했죠. 그 다음에 검찰개혁 지지하는 운동했고 조국 수호 운동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거는 거기 뭐 사법개혁 뭐 이런 것까지 대한민국의 그야말로 내부적인 문제, 우리의 그 일상에 아주 대중적이고 우리 신문에서 다루는 우리의 보통 문제들, 사회적인 이슈를 자기네들이 여론 조작을 하고 거기서 사람을 포섭해갖고 막 여론을 퍼뜨리게 하는, 즉 간첩의 빅마우스, 간첩의 스피커, 간첩의 속삭임, 이걸 만드는 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이거는 이제까지의 간첩 일들하고는 굉장히 다른 거죠. 좀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우리의 뭐 맘카페라든가 또는 커뮤니티라든가 또는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간첩에 말하자면은 역할이었고 그들의 임무였던 겁니다. 제가 어떤 분이 택시를 타고 가는데 이 택시 운전수가요, 이렇게 뉴스를 틀어놨는데 뭐 윤석열 총장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택시 운전수가 입으로 정말 이 상스러운 욕설을 뭐 개 이러면서 내뱉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이분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너무 무섭고, 그래서 그 택시 운전수한테 이런저런 말을 들었더니 완전히 색깔이 빨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간첩하고 똑같더라 이랬는데, 바로 그게 간첩한테 포섭을 당한 사람이 아닌가,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뭐 논리의 비약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간첩들이 대중적인 이슈에, 아니 조국 수호와 검찰 개혁과 스텔스기 뭐 이거는 우리 안보 이슈도 됩니다만, 여기에 왜 이 간첩들이 암약을 해야 됩니까?
거기다가 암약도 아니에요. 아예 내놓고 활약을 했던 거죠. 그야말로 활동을 한 겁니다. 청주 간첩단이요. 자, 이 청주 간첩단 사건을 보면은 매우 몇 가지 이제 특이한 게 있어요. 북한으로부터 공작금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팩폭 시스터즈에서 김미선 기자하고 얘기하는데 김미선 기자가 이래요. 아니 벼룩이의 간을 저기 내먹지 그 가난한 북한에서 뭐 2만 불 뭐 2만 8천 불을 받았냐. 제가 볼 때는 북한은요 얼마든지 간첩들한테 주는 지령금이 있는 거죠. 무서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양에서 2만 불, 그 다음에 그 뒤에도 이 간첩단 대표인 손모 씨가 명동의 환전상들한테 다 이렇게 돈 바꾸고, 아마 환전상들도 돈 바꿀 때 개인 환전상은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환전소 같은 데는 이 아마 그 여권 카피나 이런 걸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다 드러냈다고 하는데 2만 8천 불이면은 이제 우리가 드러난 돈만 5만 불인데 아마 그 이상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4명의 청주 간첩들은 직업이 없어요. 직업이 활동가예요. 직업이 활동가인데 이름만 활동가지 직업이 간첩이었던 거죠. 근데 간첩 혐의를 받는 활동가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언론중재법도 무서운 거죠. 제가 언론중재법 이거는 완전히 재갈을 물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대로 이야기할 때는 이 유튜브밖에 없지 않느냐. 유튜브는 너무 가난하니까요. 물론 이제 그 부자 유튜브들도 있겠지만 근데 신문도 마찬가지예요. 한겨레는 오보를 하더라도 5만 원을 내면 언론중재법은 왜냐하면 그 신문사의 규모라든가 자산에 의거해서 그렇습니다. 한겨레는 자본 잠식 상태죠. 실제로는요. 그러면 한겨레 이러면 한겨레는 뭐 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보를 해도 5만 원이에요. 그렇지만 조선이나 중앙 같은데 매경 뭐 이런 데는 막 5억 원을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언론중재법 정말 이건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근데 지금 180석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밀어 제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거를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간첩들이 정말로 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윤석열에 대해서 탄핵을 하는 총장 시절에 광고 모금 운동을 한 거예요. 왜 윤석열에 대해서 탄핵 광고 모금 운동을 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말 제 입으로 얘기하기도 뭐한데 간첩들이 말하자면은 활동가라는 이름 아래서 문재인 정권이 하는 일을 그대로 이행을 하는 것처럼 얼핏 보이죠. 근데 보면은 문재인 정권과 이 북한의 김정은하고는 가는 방향이 같았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 광고를 내겠다고 하면서 모금운동까지 하는 거죠. 매우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게 온라인에 나온 거예요. 자, 이거를 제가 읽고서 너무 놀랐어요. 내가 간첩이라면 1번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부터 폐쇄시키고 2번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3번 한미일 동맹 와해를 위해 반일 감정 일으키고 4번 우파들 다 감옥 보내고 5번 내 사람들로만 요직에 다 꼽아 버리고 6번 잘 나가는 기업들 규제해버리고 7번 페미사상 퍼뜨려서 남녀 쪼개고 8번 부자 섬의 프레임으로 국민 쪼개고 9번 복지 쫙 풀어서 의존하게 만들고 10번 언론 장악해서 원하는 것만 전달하고 11번 결혼 출산율 자체를 떨어뜨려서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을 없애버릴 듯. 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거 완전히 문재인 정권이 한 건데 이거하고 간첩들, 청주 간첩들이 한 거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간첩들이 사법개혁과 조국 수호와 그 다음에 윤 총장 탄핵과 이런 일에 활동을 해야 됩니까? 바로 이거는 정말 문재인 정권이 어떤 정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